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연식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신체에 변화가 있죠. 여러분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게 변하지? 큰 걱정이죠. 우리가 변하면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비타민 먹어야 되나? 야채 많이 먹어야 되나? 고기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말해요. 불안해집니다. 변화가 있으면 불안해져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하냐? 이 변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은 보통 개인에게만 우리가 집중돼 왔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예를 들면 1800년대의 대한민국, 그죠? 뭐 대한 19세기의 말이라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이겠죠. 그때 우리가 식민지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대처를 잘 못했잖아요. 왜 못했겠어요? 지도자들이 국민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뭐예요? 정책을 잘못합니다. 근데 정책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배만 불리고, 그죠? 부정부패만 심하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부패가 많아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구 소비에트를 한번 보세요. 소비에트가 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루 한 자루 돈을 넣어가지고 루블을 넣어가지고 가서 빵을 하나 사야 돼요. 그만큼 뭡니까?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빵 한 조각 사려고 루블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 빵 하나밖에 못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냐? 우리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민감하게 봐야 돼요. 변화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나쁜 국가가 아니라 좋은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9세기를 거쳐가지고 20세기 와서는 냉전이 있어요. 한국전쟁도 치렀고. 그러면서 국가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점점 세상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났다. 우리 사람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장년으로 잘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남기차 타고 가야 돼요. 그죠? 남기차. 남기차 타고 갈 때 뭐예요? 건강하고 잘 생활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인생에 뭐예요? 보람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먹여 살리고 그죠?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정부가 뭐예요? 우리가 칭찬받게 되고 박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수 못 해줘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어때요? 아까 우리 김현희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뭐 화폐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작동이 잘 안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돼. 그럼 뭐예요? 엑스도스. 국민이 뭐예요? 도망나가. 국민이 도망나가면 그건 우리 국민은 뭐예요? 여행가. 근데 저기는 생사를 걸고 탈출합니다. 그럼 우리 35,000 이상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탈출하고 또 부정부패가 심하면 그 나라는 뭐 망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는 우리가 나라를 번덕번덕하게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원리 원칙이 서 있는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21세기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자기 국가들의 이익만 챙기고 가고, 주변 국가들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 야, 이제는 협력의 시대가 아니야. 니들 알아서 해. 그래서 우리 20세기에는 굉장히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했어요. 그래서 이웃끼리 돕는 상호 의존의 시대였어요. 근데 21세기는 상호 의존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란 전쟁 봤죠? 우리 배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못해. 그러면 국내 기름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생필품 엄청나게 불안해져. 불안정하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공급망이 무질서해져, 훼손된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고 싶은 물품을 잘 사야 되는데 구매 활동을 못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드시고 싶은 거, 쓰시고 싶은 거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굉장히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 가격도 막 뛰고 막. 그래서 이러한 20세기의 우리의 질서의 논리가 가치가 이제는 붕괴됐더라.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러한 균형, 협조, 공동체 이런 20세기의 미덕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국제 정세의 동향 어떻게 돌아가는가, 흐름 이런 걸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평화가 그야말로 이웃끼리 동맹국가끼리 잘 협력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면 각 국가들만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보면 어때요? 각 국가들끼리 이제는 믿지 못해. 미국도 못 믿어. 유럽 국가들끼리 그동안에는 어때요? 유럽에서는 미국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토라는 그 방위 협력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미국이 예산을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력 경쟁,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도 핵무기를 앞으로 이제 우리 프랑스에게 의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군비 증강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한미동맹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이 팽창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에 걸맞는 국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먹힐 수 있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3개국이 이제는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5월 달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만나고 6월 달에는 중국과 북한이 만나면서 뭐예요? 비밀리에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비밀리에 줄게. 군사협조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야.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강력한 국방만이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북한은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가 19세기 왜 우리가 식민지화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좋은 정책, 좋은 지혜, 국민을 위한 봉사,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께서도 옛날에 이야기했지만은 동양평화를 얘기했잖아요. 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는 바로 협력하는 질서를 만들자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일본이 추구하는 평화는 뭐였어요? 자기들이 강력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평화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안중근 의사의 평화로는 짓밟힌 거죠. 그러나
그 동양평화의 역사적 교훈은 아주 길게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동양평화의 현주소를 보면 이제는 모든 게 경제에 의해서 안전보장도 경제, 모든 게 경제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안전보장과 경제의 공통 요소가 바로 경제 안전보장. 여러분이 뭐 경제활동 하시면서도 또 주식 상황이라든가 반도체 기술 이 모든 게 뭡니까? 경제 안전보장. 과거에는 경제 안전보장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경제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선진국이 돼야 됩니다. 기술 선진국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안전보장하면 무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무기가 더 중요하다. 그 보이지 않는 무기가 뭡니까? 경제, 반도체, 기술, 문화. 이제는 옛날엔 뭐예요? 유럽에 여행 가면 전부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가방 사고 막 그랬잖아요. 원래 문화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파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K 컬처. K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로 가보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에 근무하면서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역사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곳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의 역사의 논리, 영토의 논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제가 중국 같은 데 가면 중국 공안들이 제 뒤에 막 따릅니다. 공항에 내리면 이미 제 부하들하고 같이 가면 중국 공안들이 쫙.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안정과 협력과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21세기에 점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20세기에 우리가 이야기됐던 리버럴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런 질서가 후퇴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예측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노후 생활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동아시아 얘기를 잠깐 하고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한일이 왜 협력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안보와 평화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평화가 더 유지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안전보장이 지금도 냉전이라는 질서가 냉전이 흐르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는 신냉전, 새로운 냉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남북은 뭡니까? 아직 냉전 상태. DMZ, 상호, 또 북한은 아까도 발표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적대 국가로 보고, 이건 뭐냐면요, 공산주의 국가의 그런 그 슬로건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 얘기예요. 힘이 없으면 자꾸 경계를 세웁니다. 오지 마. 오지 마.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뭐예요? 친구가 줄어들죠? 또 친구 줄여야 됩니다. 다 만나면 그거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친구 점점 이제 알찬 친구만 만나야 돼요. 북한은 뭐예요? 친구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살아가겠어.
폐쇄된 국가입니다. 폐쇄된 국가는 모든 게 뭐예요? 불안정, 불합리, 안 좋은 것만 일어나요. 열린 사회, 열린 국가가 돼요. 자신에게 열어놓고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좋은 친구가 많아집니다. 국제적인 지금 우리나라 25일 날도 월드컵 3차전 하죠. 저런 세계 축제 무대 대한민국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북한 나갑니까? 못 나가요. 저렇게 막 선수들끼리 공차면 막 걷어차고 막 그런 짓 하면 깡패. 그건 뭐예요? 사람들을 깡패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누가 그랬어? 부시, 주니어 부시가 북한 보면 뭐라고? 북한 깡패 국가. 네? 그렇게 국가도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만큼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가들의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도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군사기술을 현대화도 해야 되고 미국과 동맹관계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 좀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이야기했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뭘 해요? 네? 제발 좀 이런 얘기 이제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네? 제가 가장 안타까운 한미동맹 미리미리 준비해서 동맹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막 해야 돼요. 근데 패션만 새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내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미동맹도 새롭게 하고, 그러려면 뭐예요? 질적으로 국가가 달라져야 돼요. 질적으로. 그죠? 폼만 달라지면 국민과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질적으로 국가를 변화시켜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이러한 반도체라든가 기술 강국이 되다 보니까, 문화 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알아챘어요. 야, 이거 진짜 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되지 않으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눈치채요. 앞으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그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강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야, 한일 왜 다시 또 손잡아야 돼? 우리 한일 따로따로 살면 되지. 일본이 과거사 반성도 안 하는데 왜 따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은 막 손잡고 막 저러는데 우리 혼자만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손잡아야 돼요. 민감한 부분에서는 군사협력이 어렵더라도 협력할 부분은 우리가 협력해요. 과거사, 제가 정부에서 과거사 담당을 했었습니다. 과거사 역사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아베, 망언 엄청나게 신랄하게 제가 비판했습니다. 무라야마 총리 제 직접 서울에서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일본의 제 연구 경영을 보시면 일본의 총리 담화를 제가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정책 보고도 하고 청와대 가서 브리핑도 많이 했고 젊은 시절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뭡니까? 그래 저는 일본을 알기 위해서 도쿄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 제 속내는 뭐지? 뭘 조사하러 왔지? 가는 곳마다 잘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다른 학부에 못 가게 합니다. 근데 동경대학 법학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다른 학부에 제가 갈 수 있었어요. 신분증 내는 다 통과시켜줬어요. 네? 그렇게 했어. 자기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속내를 제가 깊숙이 봤습니다. 일본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본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인은 속내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드러냅니다. 뭐 자랑도 막 합니다만 일본인들은 드러내질 않아요. 길게 갑니다. 50년, 100년 갑니다. 그 사람들. 한 세대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물려가다 합니다. 우리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왁 하다가 그 다음 씻고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는 항상 메뉴로 들어가 있어요.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기록에 남겨야 돼요. 우리는 기록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기록의 습관을 몸에 익히세요. 그것이 치매라든가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메모하는 습관. 이것은 젊을 때나 연세 드셨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책 읽으시고 정리하시고 요약하시면 치매 약 안 드셔도 돼. 걱정하셔도 돼. 믿어도 되냐고요? 믿으세요. 제가 지금 올해나 내년쯤에 하여튼 그 정신건강에 관련된 그 카운슬링에 관련된 제가 책을 번역서인데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 전공과도 관계가 없지만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걸 이제 그 의뢰를 받았는데 좋은 책이에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은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습관.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도 기록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를 때만이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1600년의 교류의 역사를 가진 백제 문화와 일본의 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지 방문했습니다. 1600년 만에. 그죠? 우리의 기록의 문화를 다 알려준 시대가 바로 백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일본이 기록을 잘하고 우리가 기록 잘 안 해. 우리는 생략만 해요. 다 잊어먹고. 네? 빨리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는 겁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찾을 때 한일 관계는 일본이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 인정하면 바로 뭐예요? 사과는 저절로 옵니다. 일본은요, 강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약합니다. 약해요. 막 절절 겨요. 네? 막 설설 긴다니까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면 뭐예요? 바로 그냥 다 뺏어요. 약하면.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약한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 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근데 저렇게 김정은이 같이 막 그런 식으로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김대중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김대중 오부치의 공동선언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한번 댁에 가셔가지고 김대중 오부치라는 게 공동선언이 내용이 뭐였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실천해 나간다면 한일 관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도 실천 안 하고 일본도 실천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할 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 독도 어느 나라 땅이에요? 독도가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요새 독도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독도가 무슨 영토 분쟁이라고 이래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영토 분쟁 없다가 우리의 기본 절대 우리는 영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일본은 영토 문제화를 시킵니다. 독도를. 그래서 중국하고 뭐예요? 센카쿠, 야기다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뭐예요? 북방, 그죠? 쿠릴열도, 남쿠릴열도 섬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요. 영토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밀사 네? 일본을 돌았어요. 시마네 현 거기 가면 뭐요?
시마네 현에서 독도 관련 회의를 막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우익들이 와가지고 막 칼 들고 오고 막 난리 납니다. 저는 거기 현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 주변 다 뭐예요? 일본 우익이 다 앉아 있어요. 일본 우익이 앉아 있는데 저 앞, 뒤 뭐 다 우익이에요. 칼 들이대면 저 찔려 죽어요 그 자리에서. 네? 물론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뒤에서 저 지키고 있어요. 일본 시마네 현 경찰 국장 다 있어. 왜? 저 같은 사람 거기서 사고 나면 자기들 책임져야지. 저는 젊은 시절을 저의 지혜와 아이디어, 지식을 국가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과거와 같은 제가 정책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지 머리도 맑아지고. 저는 그 행사가 끝나고 호텔방에 비밀리에 돌아와서 보고서 쓰고 주로 일요일에 행사합니다. 컴퓨터로. 저는 그 자리에서 행사장에서 500명의 우익이 앉아있는 데서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을 호텔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빡 쳐가지고 보고서 청와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호텔을 뜹니다. 기차 타고 떠납니다. 히로시마로 떠납니다. 저 기차에 딱 보면 시마네 현청 국장들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저를 보내줍니다. 무사히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 저 무사히 안 보내면 그 사람들 책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도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우위했으면서 한일 관계를 우리가 잘 협력해 나가야 된다. 역사 문제는 길게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좀 더 실천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한일 협력 관계의 구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강할 때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러한 여론에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안 왔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갑자기 7년 만에 처음 이런 강의에서 졸리기도 하고 하는데 한 분도 안 주무시고 27분이 오셔서 명강의를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 강의를 해주셨던 우리 박시호 원장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중국관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명석한 강의에서 처음 들어봐요. 뭐 진시황 이름이 뭔지 좀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이현희 교수님도 그 북한 관계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 정국 교수님 너무 좋으시죠. 한일 관계.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뭐 미국 관계 여러분 잘하실 거고요. 중국, 일본, 북한 관계를 아주 엑기스로 명강의를 해주셔서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교수님 거나 아니면 강원장이나 누가 답변하시고 질문하실 분은 두세 분 받겠습니다.